건선 환자들은 각질이 피부에서 가루처럼 떨어지고 그 노출 부위에 생기면은 심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비롯한 대사증후군이나 관절염도 동반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의 조성진입니다. 저는 오늘 건선이라는 피부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건선의 올바른 관리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선은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건선 병변을 살펴보면 정상 피부하고 경계가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요. 은백색의 각질이 많이 붙어 있는 홍반성 병변으로 나타납니다. 두피나 팔꿈치, 무릎, 엉덩이 부위에 좀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얼굴을 비롯해서 전신 어디에나 생길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인구의 1에서 2% 정도의 환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0.5% 정도가 건선 환자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선은 만성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선이 잘 치료된 것처럼 보여도 자꾸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선 환자들은 잘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선 병변이 없거나 경미할 때에도 관리를 잘 해야 심하게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선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건선의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건선의 원인이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건선이 발병하는데 면역학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면역이란 그 병원균과 같은 외부 인자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현상입니다. 면역이 건선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면 건선이 좋아지느냐라고 묻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니요입니다. 건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면역 이상은 면역 저하라기보다는 면역 불균형에 가깝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피부의 면역력이 과도하게 증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에는 여러 면역 세포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건선에서는 피부 면역 세포들의 상호작용에 이상이 생겨서 T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성화된 T세포가 피부를 두껍게 만들고 각질을 많이 만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건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고 반대로 피부의 면역 세포들을 정교하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선을 치료하기 위해서 바르는 약이라든지 광선 치료, 먹는 약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의 상태와 기대되는 치료 효과의 정도, 부작용의 가능성,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경증의 건선 환자는 바르는 약만으로도 건선 병변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악화되었거나 좀 더 심한 병변을 가지는 환자분들은 광선 치료나 먹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잘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또 생물학 제제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제제는 건선에 관련된 면역 이상을 더욱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약물로서 기존에 사용하던 건선 치료 약제에 비해서 매우 우수한 치료 효과를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조절된 건선 병변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재발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올바른 건선 관리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건조한 피부는 건선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평소에 보습제를 잘 바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선은 건조한 겨울에 악화되고 여름에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보습제를 더욱 열심히 바르고 건조하지 않게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너무 목욕을 오래 하거나 자주 하는 경우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선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욕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자꾸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에 건선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선 환자분들은 불필요한 자극을 피부에 주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선의 각질을 억지로 떼어내거나 때를 밀어서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피부를 심하게 긁지 않도록 조심하고 꽉 끼는 옷이나 장신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은 가능한 피하거나 반드시 보호 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햇빛 노출은 건선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도한 일광욕으로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오히려 건선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건선은 피부 질환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입니다. 스트레스는 각종 호르몬과 자율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주어서 신체의 정상적인 균형 상태를 무너뜨립니다. 많은 건선 환자들이 심한 스트레스 후에 건선이 새로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현상을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건선이 악화되는 학생들을 드물지 않게 볼 수가 있고요. 때문에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찾는 것이 건선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자신이 즐기는 취미나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인다면 건선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다른 주의점으로는 흡연이 있는데요. 흡연은 많은 질환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선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꼭 금연을 해야 됩니다. 흡연자의 건선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1.5에서 2배로 알려져 있고요. 건선의 증상도 더 심한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흡연하시는 분들은 건선 치료의 효과도 줄어듭니다. 더불어서 음주도 면역 체계를 교란할 수 있고 건선 치료 약물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선 환자분들은 과도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선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대사증후군과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선이 심한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만 환자는 건선병변이 더 심하게 나타나고 먹는 약 치료 효과도 감소하지만 반대로 비만을 교정하면 약물에 대한 치료 반응도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통해서 적절한 체중과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건선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건선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건선 치료에 효과가 증명된 그런 특별한 음식은 없습니다. 좋은 식사의 기본 원칙은 적절한 열량의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을 조절하고자 할 때 저칼로리 식단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분에서는 글루텐이나 단순 당질, 포화지방산이 많은 식단보다는 불포화지방산, 복합탄수화물, 섬유소가 좀 더 많은 식단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특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열량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건선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내용들이 건선 환자분들께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피부과 조성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